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선행 처리기와 다중 소스 파일의 이제 챕터에 들어와서 마지막 챕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행 처리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특징, 뭐 장점, 뭐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론적으로 일단은 선행 처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봤고요. 이제 우리가 선행 처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종류에서 이거를 가지고 쓰는 예제를 한번 보는데, 이 코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 코드 다 이해해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제는 맞잖아요. 보세요. 자, 다음 예제는 헤더 파일로 그냥 단순히 헤더 파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과 C 타입 이를 사용해서 입력한 알파벳을 대소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두알문을 썼다. 두알문의 제일 큰 특징은 무조건 한 번에 실행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캐릭터 타입 하나, 인트 타입 하나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 종료는 99라고 이렇게 찍었어요. 무한루프죠. 그죠? 다시 1일 값이, 트루 값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야 될 코드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을 이제 종료를 해서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값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받아서 인풋 값이 99면 종료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 치고, 그리고 이게 위에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이게 밑에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짜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엔터키 제거해 줬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이즈 오브 만큼 우리가 한 문자 알파벳 입력했으면 우리 is로 시작하는 거, 이게 타입 C 타입 헤더 파일에 다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죠? is decimal, 뭐 is upper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to lower, to upper 뭐 이런 함수들 앞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is upper OP. 그래서 얘가, 이거는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무엇이냐라는 뜻이고, to upper, to 뭐뭐뭐로 하면 이걸로 바꿔라라는 그러한 개념을 지닌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C타입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파일들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실습까지 다 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게 대문자면 트루일 거고, 트루면 대문자면 트루 서문자로 바꿔라 이 뜻이고, 그게 아니고 is lower가, 즉 OP가 캐릭터 값이 소문자면 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OP를 뭘로, to upper OP로 뭐 대문자로 바꿔라 이 뜻이죠. 그래서 대소문자 변환하고 이제 변환된 걸 찍었고, 그리고 역시 개 캐릭터에서 버퍼 비우고 주고 while문을 이렇게 계속 돈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1, 2, 3,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각각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선행 처리기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은 이런 scanfs와 printf를, 그리고 개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헤더 파일을 이제 우리가 인클루드를 했다는 거예요. 샵 해서 인클루드 해서 먼저 이 소스가 바이트 코드로 바뀌기 전에 먼저 여기에 있는 이 파일, 헤더 파일들을 땡겨온 거죠. 땡겨와서 이 소스가 먼저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포함이 되어지고, 이 소스가 이제 컴파일 될 때 같이 붙어지죠.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뭐 is upper, is lower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선행 처리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별하고 변환해주는 is upper나 is lower나 to lower나 to upper 함수는 전부 다 ctype.header 파일에 존재하므로 선행 처리기로 우리가 샵 include에서 얘를 포함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죠. 이 소스를 분석하는 거는 나중에, 아니 나중이란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만 봐도 이거 뭐 99 되면 나갈 끼고 뭐 여기 is lower, is up, to upper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대소문자 변경하는 거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 정도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줄 알죠, 그죠? 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단지 이 include 선행 처리 지시자로 의해서 이 소스 파일이 컴파일 되기 이전에 얘들이 먼저 컴파일러 이전에 선행 처리기가 이것들을 해석을 해서 이 소스에다가 덧붙인다는 거, 그 개념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이거를 해석하고 안 해석하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요. 지금 현재의 초점은 이거죠, 이거. 됐죠? 예.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선행 처리기, 즉, 선행 처리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뭐, C 언어를 만든 회사에서 혹은 C 언어를 잘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서 이거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된 거예요.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C 언어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헤더 파일을 우리는 직접 정의해 봤습니다. 예전에 함수할 때. 분명히 해봤어요.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먼저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당연히 소스를 만들듯이 우리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소스랑 동일한데 폴더를 다른 걸 선택해야 되고 파일을 헤더 파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죠.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정의를 하는데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 안에서 정의할 때는 선행 처리기 샵define 명령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다음은 학번과 성명, 나이를 특정 이름과 기호상수를 선언하는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정의하는 예이다. 그래서 학번 맞고요. name 문자열로 치환했고요. age 숫자 치환했고요. 근데 여기 세미콜론 없다, 그죠?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기호상수라고 매크로상수라고도 하고 이걸 또 함수로도 나중에 이제 매크로 함수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배울 텐데 매크로 함수 이렇게 선언해서 함수도 그냥 가져다가 땡에다가 바로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편리하고 보기도 쉽고 이식성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기호상수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 C 언어 소스 파일에다가도 선언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 서버의 IP와 뭐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ID, 비밀번호 뭐 이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데이터베이스 이름, 포트 번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C 언어 소스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좀 보기 싫겠다, 그죠? 예, 그래서 따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ySQL이면 MySQL 이렇게 해서 MySQL.header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인클로딩 하면 되죠. 사용자가 정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라면 우리가 커넥팅을 하고 접속을 할 때 아주 편리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모듈로 분리화를 시키는 게 좋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자 헤더 파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똑같아요.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생성을 할 때는 소스 파일이 아니고요. 헤더 파일에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해서 컨트롤 쉬프트 A, 우리 흔히 컨트롤 쉬프트 A 했잖아요. 그죠? 새 항목을 이렇게 우리가 단축키를 통해서 누르면 헤더 파일을 정의하라고 헤더 파일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헤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다. 자, 자, 여기 샵 프라그마 원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컴파일 과정 시 단 한 번만 실행을 하라라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요. 근데 뭐 통상적으로 헤더 파일을 만들면 이놈이 이렇게 딸려 나옵니다.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헤더 파일명은 myst.h 헤더 파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선언했던 기호 상수들, define 매크로 상수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놈들은 이런 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상수값들은 프로그램 실행과 동시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어디? 데이터 영역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 있어요. 여기 올라가 있고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할 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변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살, 5살 뭐 이렇게 하면 age로 쓰던 이 부분을 대신적으로 놓고 이거를 요값만 딱 바꾸면 우리는 컴파일만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실행 파일 이제 정상적으로 생성돼서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런 편리함도 존재하는 게 바로 이러한 헤더 파일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쓸 때 이러한 매크로 상수들이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위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 샵 프레그마, 아유 자꾸 제가 강의가 많아가지고, 예, 프라그마 원스는 컴파일 시 아래의 내용을 단 한 번만 실행하겠다는 의미, 벌써 3-4번 반복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샵 디파이브는 기호상수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때 기호상수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SNO, 상수잖아요. 상수. 그죠? 어쨌든 간에 상수예요. 기호상수든 매크로상수든. 그죠? 칸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변하지 않는 값이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일반 상수는 한번 대입을 컨스트를 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유연성은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수들은 변수는 소문자와 뭐 우리가 배웠던 낙타 기법, 스네이크 기법 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뭐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선언한다면 이 상수는 무조건 대문자예요. 언더바는 써도 돼요. 무조건 대문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고 이미 앞서간 프로그래머들이 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관례는 따르면 되죠. 예. 소문자로 구성된 일반 변수와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다. 뭐 이거는 어디까지는 명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띄잖아요. 확 띄잖아요. 그죠?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칸스트레 기호상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 부분인데, 자, 다음 예제는 앞에서 우리가 myst
요거 생성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생성한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인 myst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소스에다가 실행 파일 링킹돼서 링크돼서 같이 exe 파일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러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소스 코드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헤더 파일을 불러올 때는 동일한 코드에 있으니까 동일한 폴더에 있으니까 그냥 경로명 적어줄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은 이렇게 땡겨와야 되고,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만든 파일 헤더 파일은 더블 코테이션 그죠? 로 땡겨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헤더 파일을 묶어 include, 샵 include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 myst.h 하고 더블 코테이션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언되어 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SNO, name, ag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면 SNO, name, age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학번, 여기에는 퍼센트 했으니까 이름, 여기에는 나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안 봐도. 맞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에서 우리가 특정 언더바 이름을 이제 특정 언더바 이름이 아니고요. 아유, 실수했네요. 특정 이름이에요. 예. 예. 특정 이름이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이름을 대문자로 정의했으니 소스 파일에서도 당연히 대문자로 사용을 해야 되죠. 왜? C 언어는 대소문자 구별하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어디에 선언돼 있는데 디클러레이션이 어디 선언돼 있는데 어디 정의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이제 찾아보잖아요. 그죠? 오류가 발생하면 그죠? 그리고 헤더 파일을 가져올 때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 이 말을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위치의 경로에 존재한다면 그냥 큰 따옴표로 묶고 아니면 사용자가 정의한 파일, 헤더 파일이 어떠한 경로에 존재한다. 어떤 다른 폴더에. 그러면 그 경로 다 적어주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줘서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헤더 파일을 불러올 때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꺽쇠를 사용하면 표준 헤더 파일. 다시 말해서 C 언어를 만든 회사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파일은 꺽쇠 양쪽으로 꺽쇠를 이용해서 불러오고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혹은 타인이 다른 나의 동료이자 뭐 나의 선임이자 나의 후임인 그러한 사람들이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다. 그게 이제 서버에 어디에 있다. 그럼 그 경로를 복사를 해서 더블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감싸면 거기에 내용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헤더 파일을 불러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뭐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단장까지 뭐 동적 메모리 할당 그리고 뭐 연결 리스트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도 풀어봤고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마지막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할 때 1장 할 때 우리가 뭐 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때 우리가 이걸 썼는데 그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는 또 왜 적어줘야 되는지
이 함수들은 뭔지 한 줄도 볼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역경을 그 많은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과 번뇌와 뭐 고찰과 뭐 할등간에 모든 수식어를 갖다 붙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죠. 해왔으니까 이런 코드는 껌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맞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이제 이런 거나 혹은 앞에서 봤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분석하라 하면 이제 껌이잖아요. 다 해봤으니까. 안 그래요? 예.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이거 실습하기도 민망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꼴랑 이거 하려고 실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앞에 이거 했잖아요. 이거 뭐 실습하면 좋겠죠. 실습할게요. 하는데 대신에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사용자 정의 헤드발 다음은 이제 매크로 할 거니까요. 예, 요까지 이론 강의 마치고요. 아주 간단하게 요거 코드 하나 치고 그리고 헤더 파일 따로 만드는 거 한번 더 해보고 출력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매크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별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해한다면 다음 실습 강의는 패스하셔도 돼요. 매크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크로로 넘어가셔도 바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한번 볼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잔상이 남아있듯이 오래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반복을 중요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반복을 한 만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간은 점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비례가 된다는 거죠. 됐죠? 예, 마무리하고요. 그만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